안녕하세요.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입니다. 오늘은 자산관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산관리나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혹은 저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재테크에 전혀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더 안타까운데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산관리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고 있기에 유튜브를 통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자산관리나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식을 하고 있지? 나는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아니면 나는 코인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나 주식, 부동산, 코인을 한다는 것은 투자의 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산 관리를 한다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산 관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관리, 재테크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올바른 자산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제가 생각하는 자산 관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산 관리란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수많은 돈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며 효율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계획적인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하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자산관리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자산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산관리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방법을 서로 공유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산관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를 시작하여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 확률을 줄이고 더 많은 날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관리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넓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도통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산관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자산관리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관리 방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 자산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자산관리의 기본 사이클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 재무 설계하기. 두 번째, 자산 분배하기. 세 번째, 투자 방식 정하기. 네 번째, 최종 목표 정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생 재무 설계하기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미래에 발생되지도 않은 일들을 어떻게 계산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은 매년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의 경우 직장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진급, 연봉 협상 등의 이유로 임금이 조금씩 상승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편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에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죠. 지출의 경우 일상 지출과 이벤트 지출로 나누어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일상적인 지출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기본 주거비, 식비 등 생활비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 크게 변화가 없어 1년 지출만 확인하더라도 살면서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인지 또는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지출의 경우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생기는 지출로
금액도 크고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지출을 말하는데요. 인생에서 이벤트 지출이 필요한 사건들은 보통 결혼, 육아, 집 마련 등이 있겠네요. 만약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자금을 별도로 모아가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다면 이를 통해 재무 목표를 설정하여 저축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부가 수익을 통해 수입을 늘리거나 절약을 하며 지출을 줄여 저축 금액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향후 몇 년간의 저축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면 내가 미래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하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대출을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다음 단계는 2단계로 자산 배분하기입니다. 1단계에서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여 저축 계획을 세웠다면 저축한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사람마다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나이대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성향과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자산을 나눌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안전자산보단 투자자산을,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투자자산보단 안전자산을 모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안전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본인의 1년간 저축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1,200만 원이란 저축 금액은 연간 3% 이율을 가진 4억 원의 예금 이자와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직장을 다니는 것이 4억 원의 가상 안전자산을 가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5대5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4억 원의 안전자산을 갖고 있기에 투자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가상 안전자산이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인지해야 할 점은 4억 원의 가상 안전자산은 나의 근로소득이 원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산을 인출하여 운용할 수 없고, 나의 근무 여건이 변경되거나 예금금리의 변경에 따라 가상자산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분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자산과 투자성 자산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으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두 자산을 얼마의 비율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예상 수익률과 안정성을 나의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믿었던 투자 방식이 큰 손실의 결과로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왔던 자산의 대부분을 잃고 처음부터 자산을 모아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달성하다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에서 말하는 복리의 마법인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자산 대비 투자성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거나 안전자산 없이 모든 자금을 모두 투자성 자산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안정성 자산과 투자성 자산의 비율을 1대1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하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산의 비중 조절이 아닐까 합니다. 2단계로 자산을 나누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면 3단계는 투자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종류는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 예금, 채권, 원자재, 주식,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보통 우리가 재테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자산임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주가지수에 투자를 할 것인지, 배당주 투자를 할 것인지, 성장주 투자를 할 것인지 종목을 정할 수도 있고, 매수와 매도는 어떠한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정성과 목표 수익률이 정해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본인에게 잘 맞는 투자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투자 방식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투자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생길 때까지는 작은 돈을 이용해 투자 경험을 쌓거나 다른 분들의 투자 방식을 공부해보며 본인에게 잘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찾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번 3단계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분할 매수 매도를 하며 최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을 유지한 채 자산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주기적으로 자산별 리밸런싱을 하며 부가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최종 목표 정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금 20%, 채권 20%, 원자재 30%, 주식 30%로 자산을 배분을 하였고 각각의 목표 수익률이 예금 3%, 채권 4%, 금 5%, 주식 10%라고 한다면 총 자산의 수익률은 5.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최종 목표 수익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이전에 계획했던 단계로 돌아가 첫 번째 단계에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저축액을 높임으로써 투자 원금을 늘리거나 두 번째 단계에서 투자성 자산을 늘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투자 방법을 변경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우리는 미래의 자산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거나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목표 수익률을 예금 이율보단 1-2% 높게 설정하거나 주식 수익률보단 1-2% 낮게 설정하여 대략적으로 5에서 8% 정도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자산 관리가 익숙해진다면 미래에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연 5에서 8%의 수익률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산한 수익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로 그리 만만한 수익률은 아닙니다. 매년 총 자산의 5에서 8%씩은 수익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투자 성과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3천만 원을 투자해 1-20%, 많게는 50-100%를 벌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투자 기간 중 한시적인 수익률이며 나의 자산 중 일부의 투자 성과일 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공주의 비트코인 수익률이 100%를 달성했는데요. 수익률만 보면 엄청난 수익을 봤다고 할 수 있으나 비트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하였고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100만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은 0.3%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 방식이 지속이 가능한지 자산 중 얼마의 비중을 갖고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가지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높은 수익률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모든 걱정이 없겠지만 미래에 대한 자산의 가치 변화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적절한 수익률과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몇 년 뒤 내가 퇴직을 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쌓아 올린 자산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느 순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수많은 일들도 발생할 수 있죠. 내가 계획한 투자 계획대로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자산관리 4단계를 생각하며 조금씩 계획을 수정해가며 미래를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의 불행들은 돈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자산을 형성하기 힘들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돈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이 사회에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한된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예상이 가능하고 반드시 다가올 문제들까지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두고 주사위를 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수익을 높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자산관리 시작 전 꼭 체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을 담기에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주요 핵심만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제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자산관리에 있어 더 중요하고 세밀한 내용들도 영상으로 만들어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자산관리, 저와 함께 시작해보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투자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